우리가 대면으로 수요 토론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런 시국에 또 비대면으로 수요 포럼을 시작을 해서 벌써 21번째가 됐습니다. 도중에 한 주인가 제 기억에 빼고는 계속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라는 건 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대견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희 3.1 서울민의 의장님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수요 포럼의 마지막은 아니시고 이제 계속 참여하시리라 믿는데, 그런데 의장님으로서 마지막 수요 포럼을 내용을 이제 강의식 발제를 하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또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구성원도 보니까 3.1 서울민회가 한 절반, 그 다음에 의장님과 그 신성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절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3.1 서울민회 그 수요 포럼 한 일에 처음으로 성비가 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의장님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또 토론할 게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발표 시작하시죠. 예, 모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약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 나눈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할 텐데요. 혹시 잘 되는지 좀 참석해. 오늘 주제는 때가 왔다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진인이 되어서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과 대동세상을 세우는 그날이 왔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1861년 봄에 남원 교룡산에 있는 은적암에서 검가를 지우고 칼춤을 추었던 그 곡입니다. 이게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수은 최재호 선생님은 1860년부터 2040년까지를 하중상원갑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상원갑 호시절에 동학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상원갑 호시절은 1980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수은 선생님이 하늘과 통한 것은 1860년인데 하늘과 통했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자신의 시각을 확장하고 공간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때 수은 선생님이 때가 왔다고 그러는 것은 1860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20년 후 2040년까지를 한 시기로 보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갑은 1860년부터 1920년 즉 수은 선생님이 몸을 가지고 있을 그 당시부터 3.1 대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까지 그리고 1920년부터 1980년 3.1 대혁명으로부터 서울 민주화의 봄,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기까지 60년간 이 중원갑 1980년부터 2040년까지 이미 40년이 지났죠. 이때를 상원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0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시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천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적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는 2대 제자인 동학 2대 지도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같지 아니한지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에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 치의 기운이 고르지 못할 즈음에 천하가 곤란하리라. 마치 지금을 내다보고 한 말씀 같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의 현도가 되겠습니까? 해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과 교역할 때이니라.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같이 되겠습니까? 해월 말씀하시기를 때는 그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하지 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이 오리니 만국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산이 다 검게 변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길에 비단을 펼 때 이미 이루어졌죠. 아스팔트가 다 깔려서 모든 길에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고요. 만국과 통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만국의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것은 1950년, 51년에 다 만국의 병마가 다 들어왔고 아직 다 후퇴했는데 일국의 병마만 아직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걸쳐서 미군이 아마 후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운과 해월이 예언을 하신 셈인데 저는 예언을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기예보를 해서 우리가 하루 다음 날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듯이 앞을 내다보는 분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빠져서 하지 않는 얘기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운과 해월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바 우리 한국 땅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고 또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기술 문명이 모순이 이제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점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고 코로나19 등 괴질이 대유행하고 3년 들이로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등이 이미 유행을 하고 지나간 것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인종갈등, 종교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지금까지의 체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지금 지속 불가능한 체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게 뭐냐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는 3귀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3귀의 삶이다. 귀본, 귀공, 귀자연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이미 전 세계에 깨어난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깨어나신 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 지금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은 바로 귀본, 귀공, 귀자연 등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영해온 삶이고 우리 민족의 DNA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은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인데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 길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본,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 의지하고 그에 입각하는 삶. 삶의 뿌리를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알라, 도 등 종교와 신념에 따라서 각각 그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이름인데 즉 나의 뿌리, 우주 만유의 뿌리에 바탕을 두고 생활하는 일, 그것이 귀본입니다. 귀공은 귀본을 전제로 하는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육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 뿌리를 공유하는 사람, 그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단위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귀자연, 자연에 귀의하고 인간 중심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동실물, 자연 등과 하나로 어울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귀자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귀본, 귀공, 귀자연, 이 3귀의 삶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고, 이런 3귀에 귀의하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구에서의 삶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체제와 앞으로의 세상은 민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그리고 대동세상인데, 이것은 누가 세울 것이냐? 진리를 향해서 우뚝 서서 진리를 이 땅 위에 실현하라는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드디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민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대동세상을 세울 것이다. 이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당대의 대인이자 당대의 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냐? 권력과 재산, 학식 등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또는 권력과 재산, 학식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쁜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권력과 재산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죠. 그리고 현 체제의 모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겪어온 사람들, 얼마 전에 돌아간 김영균과 같은 청년, 동학혁명, 3.1 대혁명, 4.19 민주혁명, 80년 광주 민중항쟁, 87년 서울 민주화 행진 등 결국은 깨어난 선각자들과 이들의 뜻에 동의하는 보통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때만 역사의 진보를 이룩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한 3기의를 구현하는데 걸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고, 이 보통 사람들이 드디어 이 세상의 주역으로, 아니 본래부터 주역이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디어 내고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해서, 민본 시스템을 향해서, 대동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뚝 서기 시작 이미 했습니다. 대인과 진인이라는 것은, 먼저 대인이라는 것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함께하며, 일월과 더불어 밝음을 함께하며, 사시와 더불어 질서를 함께하며, 귀신과 더불어 기륭을 함께한다. 이게 대인이다. 맹자는 바람직한 모습을 충실하게 내면화함으로써 그것이 밖으로 빛나는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진인은, 즉 참사람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사람. 이 대인과 진인은 같은 말인데, 여태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수련을 하고 특별하게 깨우친 사람들만이 대인과 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이 되고 누구나 다 그런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환하게 열려서 보통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대인이 되고 진이 되는 그런 시기, 그런 때로 접어들었다. 바로 하늘이 준 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본 시스템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동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동이란 공자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대동에 대해서 공자가 예기의 예운편에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도가 행하지려면 천하가 공평하고 한 가지여야 한다. 어진 자를 뽑고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화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늙은이는 말년을 지낼 수 있고 젊은이는 쓰일 때 쓰이며 어린이는 자랄 수 있다. 호럼이 고아, 무자식, 노인, 장애인이 다 같이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재화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자기를 위해 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자기 능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미워하고 자기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간산모의가 일어나지 않고 도둑과 난적이 생기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문단속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 일러 대동이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대동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녹색평론 발행인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대동이란 큰 천막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밥을 함께 먹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다. 좋은 세상이란 밥 먹는 것을 빼놓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행적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다. 같이 밥을 먹되 그 누구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예수의 메시지 중 가장 혁명적인 선언의 하나였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녀노소, 신분의 비천을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종, 민족을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같은 밥상에서 평등한 관계로 밥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이런 대동 세상을 원하고 있고 종교에 관계없이 대동은 인류 모두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은 바로 위와 같은 대동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평등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자기 생명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또 스스로의 병을 스스로가 고치고 이런 것이 걸림이 없는 가로막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양서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양서류의 삶은 묵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도 살고 민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민본 시스템에서 살고 하나의 세상 두 개의 살림, 즉 양서류의 삶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두 개의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오가면서 살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나라, 즉 민의 시스템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경을 안에 제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도 이런 민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양서류의 삶입니다. 이 양서류의 삶은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민족 내에서 동이족 내에서 2군 1민 체제로 해서 오래전부터 그
시스템이 구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군 일민 체제의 핵심은 하나의 민 또는 민 공동체가 두 개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은 3기위를 기치로 하는 총체적인 삶의 시스템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식물 사이에 온전한 평등, 나아가서 무등의 체제를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국가 시스템과 민본 정치 경제 시스템은 당분간 공존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가 주류이지만 점차 후자가 주류로 되어갈 것이고, 지금은 아직 민본 정치 경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부터 인연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에서 그런 공동체의 삶을 귀의하고 공동체 사이의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본 시스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이제 가능한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또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호스피스의 역할을, 한편으로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호스피스는 인간을 비롯한 무생명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잘 연착륙해서 돌아가시도록 하고 민본 사회경제 시스템 대동세상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 민본 시스템과 대동세상은 저 동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은 이제 한에서 벗어나 1000명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이 땅에 당당하게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원갑에서 30만 개의 인명이 씨로 뿌려졌고 중원갑에서 수백만 명이 고통에 찬 갓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원갑, 드디어 우리는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동학에 30만 명의 씨가 뿌려지고 30만 개의 씨가 뿌려지고 수백만 명이 일제시대 독립군 투쟁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 그 뒤에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고 향후 20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하나 그 열매를 수확하고 드디어 대동세상으로 가는 그 보람에 찬 기쁨에 찬 행군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상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동서문명의 합덕. 우리 모두는 먼저 서양 것을, 서양의 문물을,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월 선생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서양 추장이다. 우리 모두 다 서양 추장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서양 추장을 통해서 서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해내고 있었죠.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이고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동양 문명, 동양 사상, 천부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최초연의 풍류 사상, 그리고 그걸 이어받았던 동학,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드디어 전 세계 모든 사상이 회통하고 있는 중이고, 합혀져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은 동서문명의 합덕이 될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삼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동서문명의 합덕을 겪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는 것을 누구도 가로막지 않고 다만 본인이 결정할 뿐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승선을 해서 지속 가능한 삶과 문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개인과 각 개인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생명이 좀 더 폭넓게, 좀 더 질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땅에 먼저 깨어난 분들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황선진 의장님이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좀 그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질문하는 시간, 질문하십시오.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손 드시는 분 없으신가? 권이나입니까? 이나권입니까? 네, 하여튼, 권인아입니다. 예, 권이나님, 예, 오늘 질문하세요. 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중간에 회통하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 개념의 용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의장님, 예, 서로 만나서 서로 통하게 된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우리 동학이든 뭐 막스레닌이든 서로 만나서 통하게 되는 것을 회통한다, 이렇게. 회통. 네. 뭐 소통한다 하고 만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걸 회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서로 그 진의가 통하게 된다, 이게. 통하게 된다. 예. 자, 또 질문하실 분. 강의가 명쾌해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다들 잘 아시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질문을 뭘 해줄지도 모르시는지 모르겠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도영인 선생님, 예, 질문하십시오. 를 처음 들었는데 이런 거를 좀 대중이 항상 좀 들을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 유튜브에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널리 좀 알리면 참 좋겠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져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 상원갑 시대가 지금부터 20년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만약에 또 틀렸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상온갑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삼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귀본, 귀공, 귀자연 이게 진짜 지금 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혼란한 그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동학의 가르침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누구나 지금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진리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공부하고 뭐 또 뭐 도를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나 깨어나고 그런 그 큰 진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해서 좀 보통 사람들, 아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 또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누구나 뭐 동학의 가르침이 됐던 양자과학이 됐던 누구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누구나 원하는 사람한테는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진리가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예. 예. 상원갑은 1980년부터 2040년까지를 이제 수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인데 이제 지금 상원갑 시대의 동학의 뜻이 또 우리 민족이 오래된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감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봄은 동지이고 또 땅의 봄은 입춘이고 모든 생명의 봄은 춘분입니다. 이렇게 봄도 천지인 세계제로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봄과 땅의 봄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봄으로 오르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앞으로 20년 안에 그러니까 오래된 꿈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 모두가 다 함께 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리는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노자는 도라고 얘기했고 우리 수은 선생님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는 뭐 진리라는 게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다. 하나의 뿌리에서 연유가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과 형상은 다 다를지라도 그 하나된 뿌리에서 나온 우리의 존재들이 어울려서 사는 것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요. 예, 예. 언어 사용이나 뭐 이런 그 배경 정보 지식 이런 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다. 인류가 하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질문하실 분. 네,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보통 사람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보통 사람이 뭔가 개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일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희망도 되지만 또 약간 막연한 그런 것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대동세상을 바라는데 그 개벽의 일상화랄까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굳혀야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림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윤종 선생님이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뭔가 미래를 향해서 이 개벽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병마라고 하니까 지금의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큰 병마가 물리쳐질 거야 이렇게 처음에 느껴졌는데 미국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크게 공감이 되고요. 이 미군이 사라지는 날이 정말 크게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느낌은 뭐 저처럼 작은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뭘 어떻게 좀 바꿔보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면 생각을 모으면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체제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고 또 그걸 견뎌내고 있잖아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 삼귀의 삶을 받아들이는데,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없다. 학식과 권력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그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있다.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좀 그 병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군사병자, 병마, 그러니까 말 맞자입니다. 그 군사물자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하여튼 미군 혼자만 남아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미군 철수 투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여기에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데, 부동산, 뭐 기후위기, 뭐 코로나 등등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나의 뿌리가 저 하늘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좀 찾아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스스로 귀의를 해서, 그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생태적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저 미래와 같은 이런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찾아가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의탁하는 방법, 지금 당장 그럴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 개벽의 세상을 앞당기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질문할 분 없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북이라 할 그럴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성경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뭐 이런데 그런 것 같고, 미군도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그러는 게 최근에 와서 좀 막 나타나죠. 이제 방위비나 이런. 근데 이 얼빠진 참 우리가 그거를 뒷돈을 대주고 있으니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점인데, 자, 우리 이문상 선생님이 한번 좀 질문 내지는 토론하기 위한 거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좀 하시죠.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예, 음소거 했고요. 예, 반갑습니다. 천도교 종합대학원 교무차장으로 있는 임문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황 대표님께서 우리 동학경전에 나와 있는 검가를 먼저 들려주시고요. 세상의 개벽에 대한 그 당위성 내지는 포부, 어떤 커다란 어떤 그 계획을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수은 대신사께서 이미 제시를 했고요. 상언과 하언과 뭐 중언과 이것도 이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를 우리 동학천도교 그 개념으로 얘기하면 각자 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심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 이심의 그 삶을 산다라고 그러고, 여기 반대적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기일체라고 그럽니다. 동기일체, 하나가 돼서 함께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냥 한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황 대표님께서 보통 사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학천도교적 그 관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신인간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존재,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천주라고 얘기합니다. 시천주, 하나님을 모셨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만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아니고 우주 만물 전체, 삼라만상 전체가 다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해열 신사, 그 해열 최시영 그 신사님의 사상에서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삼경사상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라, 사람을 공경하라, 사물을 공경하라. 그래서 경천, 경인, 경물사상으로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 해월신사의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바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모든 어떤 생명의 평등권을 갖고 있다는 생명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그리고 환경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동학천도교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 중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황 대표님께서 대동사상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천도교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민족 종교로서의 어떤 그 지금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현세 우리 동학천도는 현세 구원의 종교입니다.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의 그 표어가 뭐였냐면 포덕천하 광재창성이에요. 덕을 천하에 베풀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그 구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확장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 환경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공경하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 생명을 지켜라는 사상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인간으로 특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그 깨닫고서 난 다음에 그거를 사회적인 어떤 실천으로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포덕천하 광재창성을 네 글자로 줄여 얘기하면 제세안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좌하고 도와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하면 지상 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이 그거를 이제
우리 동학의 어떤 정신, 동학의 어떤 사상, 진리 이거를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해서 정말 제가 그 천덕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우리 의장님의 발제에 또 보충하시는 그 발언을 이제 좀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죠. 아까 민봉경제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우리 그 송명식 본부장님 그 민본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없으실까? 예, 송명식입니다. 예, 황선진 의장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본 사회경제에 관한 취지와 개념에 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3.1 서울민회와 또 전국민회 그리고 환경과 안전 에너지 분과위원회 그동안의 이 노력을 통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혁되어져야 될 사회 경제 사상의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민본경제라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평등하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경제 체제 자체를 재구축하고 그 경제를 대동세상에서 같이 누려야 될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준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회 차원에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현 체제에서 천민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코 주도권을 칼자루를 권한을 우리가 틀어쥐어야 한다. 결국은 그 경제의 주체로서 민본경제의 주체로서 소위 민중들이 결코 휘둘리지 않는 어떤 경제 권력을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그 칼자루를 잡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본과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 그리고 그런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 민본경제를 만들어낸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양서류의 삶을 지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 또는 견인해내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민본경제를 창조해 나갈 어떤 새로운 전문 지식, 기술,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내기 위해서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기술들이 최소한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될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본경제사업본부 차원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이 소위 시장경제 속에서 이 양쪽을 전부 다 견인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그동안 소중한 기술과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모아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우리 민중의 삶은 항상 고달프고 각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단기, 중기, 초기 이렇게 필요한 단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 경제 속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 수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4차 산업에서의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탄소 중립 산업 시스템도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구현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 설명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차차 세부적인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공유할 시간이 있을 걸로 보고 오늘은 민본경제 개념, 민본사회경제 개념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집합돼서 구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준비하시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나 토론거래 하시는 것보다 짧은 강의를 하셨네. 자, 또 질문을 하거나 뭐 토론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자신의 소감,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발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발제하신 의장님께서 이 점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더 미루지 말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일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이문상 선생님이 계신 동학 천도교회도 있고 또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예수 살기도 있고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수행단체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직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그 뿌리를 발견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거든요. 그걸로 찾아가야 되고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지금은 빠르면 하루면 자신의 뿌리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동안의 삶을 에고에 의해서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이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유튜브에도 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신의 인연에 따라서 종교적 인연 또 사회 단체적 인연 그런 거에 따라서 스스럼 없이 찾아가고 같이 이후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실개천들이 모여서 드디어 장강을 이루고 마침내 지상천국의 대동세상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거됐구나. 자, 또 말씀하실 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종교가 있고 또 원불교에서는 민족 종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제 창도하고 만들어낸 분에 의해서 또 그걸 이어받은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뿌리에 입각한 삶을, 뿌리에 입각한 가르침을 온전히 펴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고, 약간 구름이 가려져 있는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 한 강에서, 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까 3귀에서 귀본을 지금 말씀하신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귀공 공동체는 아무래도 민족이겠죠? 민족. 아니요, 이제 아. 크고 작은 저는 세 예. 사람 이상만 되면 공동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들, 큰 공동체들 이렇게 다 예. 각각 있는데 그 삼귀의를 예.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을 정신으로 하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의장님께 요걸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런 다양한 공동체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공동체 하나로 이제 민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외국 병마가 이제 스스로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북녘 사람들이 우리 동포지만 또 지금 그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 관해서는 뭐 좀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그 통일의 과정,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이질적인 것에 대한 통합은 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요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이 어느 때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그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라고 한 말이 있는데,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과 가장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북한 분들이고, 그 점에서 이 자본주의 세계 문명의 가장 큰 세력인 미국과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이 아직 우리 남한 땅에서 회통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문명하고 약간의 거리감은 있을 텐데,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주 하나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민본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점차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서 모든 문명을, 사상적 조류를 하나로 만나서 통하게 했듯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 삶의 방식도 회통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날은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아마 미국이 물러남과 동시에 좀 더 가까이 오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의 통일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 통일을 가로막았던 중국, 또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분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4대 강국이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그건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방해하지 않고, 4대 강국이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북한과 남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배타하지 않는 그런 공존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존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 이런 것이 공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어울려지는 화학적인 결합의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하십시오. 그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진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민본 경제적인 어떤 체제로의 전환,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면에서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남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뭐 북한도 뭐 세뇌당했다, 공산주의 당했다 하지만은 사실 남한 사람들은 그 천민 자본주의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세뇌된 정도가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 그냥 좀비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그 영화 그 반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의 바이러스에 물린 좀비들이 사는 나라가 남한이고 북한은 오히려 공산주의라는 이런 어떤 이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인 뿌리를 계승하고 있는 면에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앞서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문상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천도교가 지금 굉장히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은 그 천도교 신자인 그 분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남한에서 천도교 세력이 계속 커졌을 텐데 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틀에 갇히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만 종교의 핵심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그 사회로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천도교의 그 가르침, 천도교가 앞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혜랑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민본 경제 체제로 가는 거가 이제 자본이 필요하고 한데 일단은 천도교의 그 종교 시스템 체제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취약한 이유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에서 지금 민본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그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천도교가 굉장히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생각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길 바라는데 이게 앞으로 그 실제적인 그 변화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천도교적인 입장에서든지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 입장에서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그 20년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인데 제니 아빠 시간이 급행을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잘 움직여 줄래? 황선진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굉장히 그 희망적인데 예, 네. 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천도교가 어떻게 그 좀 더 확장되고 그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이 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예, 종교적인 그 민족 종교적인 그 세력이랄까 그 면에서 예. 영향력이 굉장히 취약했고 예, 직접 민주주의가 하고자 하는 바도 앞으로 이 경제적인 취약성 때문에 과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다 이렇게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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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자, 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문상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보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천도교에 예. 관한 얘기가 질문이 많으니까. 이문상 선생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폰이라고 돼 있는 분 좀 음소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영인 그 선생님이 저희 천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민족종교의 뿌리나 근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증산도,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 대순진리고 원뿌리가 동학천도교입니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사적인 어떤 연원이나 뿌리를 살펴본다면 우리 동학천도교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교세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좋은 어떤 그 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그러면 동학천도교 세상의 언어로 시대의 언어로 세상과 만나다 라는 어떤 그 거대 중장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의 어떤 민족 정신 또는 철학 그리고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해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거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05년도에 우리가 대고 천하하면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20년대, 4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의 그 암흑한, 냉혹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육활동과 문화활동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알맹이를 핵심을 지키고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우리 지도자들께서 북한을 월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세가 많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비판과 또는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활동들을 부활시켜서 복원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민족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몇몇 단체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 주시면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개간지가 다시 나와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장님 보충하시죠. 예, 천도교의 교세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은 상태, 현재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구한말의 이조 정권의 탄압, 일제히 탄압 이런 걸 온몸으로 겪어 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가상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뜻이 지금 온 사회로 지금 퍼져 있다. 그리고 지금 천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마음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내세우진 못하지만 그 의암 3대 교주인 의암 선생님께서 동학의 정신을 보존하고 조직을 보존하느라고 일제히 탄압을 조금 피해서 천도교 종교화했거든요. 그게 제1 첫 번째 대고천화였는데 지금 이 시기를 맞이해서 제2 대고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고천화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고한다. 이것인데 12시 8분. 제2 대고천화라는 것은 이제 천도교가 종교의 외피를 벗고서 스스로 종교의 외피를 벗고서 그 뜻을 세상에 외화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제2 대고천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거를 그냥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가적인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학의 뿌리가 천부경에 있다. 동학 정신의 뿌리가 천부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거기에 이제 같이 동감을 하고요. 천부경에 우리 동이족의 정신이 간민족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고 그것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신라 때는 채치원의 풍류도로 나타났고 또 뭐 고려 때는 또 다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조선조 때는 그 천부경에 담겨진 동이족의 정신, 동이족의 철학, 동이족의 세계관이 수훈 선생님에 의해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160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동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천부경의 정신, 동해의 정신, 채치원의 풍류도, 동학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온전한 상태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지 않겠나. 동서 모든 문명을 회통하고 합독을 시키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제 12시가 넘었는데요. 1시간 반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황선진 의장님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재하시는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있고 토요일 날 저희 그 3.1 서울민의 이제 3기를 시작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장으로서 임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고문 또는 자문단이라고 하는 순우리말로 돌봄비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은 아직 3.1 서울민의 운영에서 정해진 건 아닌데 총회에서 정해진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로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역할을 하시기로 이렇게
일단 운영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총회에 이제 정식으로 또 얘기가 돼서 돼야 되겠죠. 자, 여기 한 절반 정도는 3.1 서울민의 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데 3.1 서울민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날 27일 날 2시에 하는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선진 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다들 음소거 해제하고 박수 한번 치시고 그리고 이 오늘 수요 포럼을 21회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